측만증이라는 증상에서 복부를 풀어야 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선 안에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다고 볼게요. 각기 다른 줄이 있더라. 여기에 맞는 매달려 있는 것들이 각자 자기들의 모양을 유지하고 일정한 움직임을 유지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래서 이 대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위아래로 흔들면 또는 좌우로 흔들면 얘네들은 일정한 자기들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임의 방향을 갖게 됩니다. 단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일정한 조율을 갖게 되죠. 얘를 통해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요 척추뼈라고 보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각 장부로 보자. 간, 위, 비, 소장, 대장, 췌장 이렇게 놓고 이 척추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들의 각자의 장부들의 움직임을 고유한 움직임을 갖자. 얘 척추뼈의 큰 움직임을 모빌리티라고 한번 해보자. 모빌리티. 자, 각자 장부들의 움직임을 모틸리티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간의 움직임에 의해서 또 다른 밑에 다른 장부나 조직이 이 움직임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측만증이라는 증상이 와서 만약에 이 뼈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증상이 되면 이 증상에 따라서 이 깊이에 따라서 얘네들 위치가 바뀌게 되죠. 위가 여기 있게 되거나 아니면 비가 일로 와서 움직임을 하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 모빌리티의 동작은 모틸리티에게 오히려 고통스럽고 통증을 오게 됩니다. 배가 아파요. 내가 배가 너무 아프면 우리 동작은 어떻게 된다? 안으로 웅크리게 되죠. 그러면 척추가 휘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배가 아프다고 표현을 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야, 그럼 빨리 척추를 펴! 라고 척추를 필 수가 없죠. 왜? 통증이 배에 오기 때문에. 이 척추를 필 수 있는 방법은 배의 통증을 없애줘야지 척추가 펴지게 됩니다. 우리가 측만증이라는 증상이 와서 각 장부들의 위치와 공간적 요소에서 서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면 이 장부들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원래 움직였던 영향력의 방향을 바꿔놓거나 또 다른 제2, 제3의 움직임의 모틸리티 방향을 잡아서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척추뼈, 얘를 뼈라고 표현을 하고 이 척추뼈를 자꾸 똑바로 피려고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장부들에 걸려있는 이 근막과 이 근육 조직과 건과 인대들이 일정한 틀어짐에 의해서 서로 장부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에 영향을 주죠. 그렇다면 이 뼈를 똑바로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이 장부들에 연관되어 있는 근막, 건, 이 조직을 원래대로 따뜻하게 늘려서 풀어주고 장부들의 혈액이 몰려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척추 측만증 환자들을 대부분의 임상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뼈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부들에서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뼈의 움직임이 절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측만증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폐의 호흡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장부들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부들의 기능 자체는 몸의 순환과 영양의 공급과 치유에 영향을 주게 되죠. 뼈에 집중하지 말고 첫 번째 측만증이라고 하는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 그 뼈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복부에 따뜻한 열을 주고 장부들의 움직임이 원래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틸리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에서 요 하나하나의 자리를 우리는 배수열로 보자라는 겁니다. 흉추 3번에는 폐가 붙어있고 4번에는 심포, 흉추 5번에는 심장, 흉추 9번에는 간, 흉추 12번은 위라고 하면 이 위치의 변화는 장부에도 변화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적 요소를 편안하게 만들어 놔야지 이 척추의 편안함을 같이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수기를 잘한다고 하는 첫 번째 현상은 보여지는 현상 포인트. 자, 측만증 현상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척추가 보이죠. 그러나 진짜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장부들이 일단 한번 꼬여서 힘들을 내는 상태에 복부를 먼저 풀어놔야 복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유한 동작과 움직임을 통해서 척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왜? 장부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8회에서 12회 정도 어떻게? 1분당 고유한 움직임을 일어나게 되면 이 장부들의 움직임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두개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죠. 두개골의 움직임 1분당 약 8회. 이 1분당 8회의 움직임이 결국 장부들의 움직임에서 움직여지고 두 번째 두개골의 움직임이 뭐에 영향을 준다? 뇌척수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뇌척수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전체 장부의 기력과 에너지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데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이 장부들의 움직임을 주고 그리고 횡격막의 움직임을 주고 또 두개골의 움직임을 줘서 뇌척수에게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척추만 풀어주면 횡격막의 움직임과 장부들의 움직임이 무시된 채로 그 외적인 요소만
똑바로 필요로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부터 녹여서 겉으로 가야 된다. 그게 장부들의 움직임이 결국 호흡에 영향을 주고, 또 호흡의 영향은 뇌촉수에 영향을 주고, 뇌촉수의 영향은 전체적인 우리 이제 살리는 장부의 기운과 전체적으로 조화로움을 하니까 척추의 규정은 잡히게 되는 거죠. 거꾸로 하면 많은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고요. 고객은 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측만증 환자들 배를 만져보면 일단은 이 복부가 이렇게 우리처럼 유격이 없습니다. 유격이라는 것은 손을 눌렀을 때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타이트하게 매달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 위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일로 딸려 올라와야 되는데 옆에 있던 장기의 영향으로 그 자리에 매달려 있다면 타이트하게 매달리게 돼 있죠. 그 위장의 타이트한 매달림은 또 다른 장부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측만증인 고객을 허리나 척추를 먼저 보지 말고 어디부터 풀어야 된다? 복부부터 풀고 배를 따뜻하게 풀어주고 호흡을 먼저 쉬어서 복부의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치유적으로 접근하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